이번 시간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부정사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했듯이 to 있는 부정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정동사처럼 앞에 자신의 주어를 가지고, 만약에 타동사의 성질을 가졌다면 뒤에 목적어를 가지죠. 그래서 이런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로 했습니다. 이런 목적어를 의미상의 목적어로 하고, 왜? to 동사 원형이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주어를 가진다고 했죠. 그런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정확한 뜻풀이를 이야기하자면 의미상의 주어란 뭐라 했죠? 동사의 성질을 가진 구의 주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의미상의 목적어는 동사의 성질을 가진 이 구의 목적어를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 동사의 성질을 가진 구는 지금 배우고 있는 to 부정사가 있고,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은 나중에 배울 동사 원형의 ing라는 동명사가 있고, 나중에 또 배울 분사가 있습니다. 그죠? 분사. 이 세 개를 우리는 통틀어서 동사의 성질을 가진 구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앞에 놓이겠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격이지만은 해석을 할 때는 주격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1-를 보게 되면은 It isn't necessary for her to go there. For her to go there. 그녀가 그곳에 가는 것은, for her가 to go의 의미상의 주어죠. 누가 가죠? 그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해석은 항상 주격으로 해라.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일반 동사가 왔을 때, 오형식의 일반 동사가 왔을 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목적격입니다. 전치사 for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격. 오형식의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그냥 목적격을 쓴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찍독직해. 나는 원한다. 성룡이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이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부정사가 to have가 부정사입니다. 그죠? to have 부정사인데 지금까지 배운 거 보면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오형식의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그냥 목적격을 쓰더라. 전치사 안 쓰고.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이 nice라는 것이 있죠. 이 nice는 사람의 성질 형용사라고 보면 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성질 형용사가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성질 형용사입니다. 나이스, 멋진, 플리시, 어리석은, 스마트, 영리한,
wise, 현명한, kind, 친절한, 이런 것들이 사람의 성질 형용사인데, 이런 사람의 성질 형용사가 왔을 때는 부정사의 어미상의 주어는 전치사 of 목적격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성질 형용사가 왔을 때는. 그래서 인숙이가 성룡이를 돕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나이스한 일이다. It is nice of 인숙 to help 성룡.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를 보니까 to meet이라는 부정사의 어미상의 주어가 안 보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미상의 주어를 생략할 때는 본주어, 앞에 놓은 본주어와 동일할 때는 어미상의 주어를 생략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굳이 여기를 me를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앞에 I와 같은 주어니까. 그래서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다. I expect to meet him. I expect to meet her. 앞에 to meet에, 즉 그녀를 만나는 주어도 I고 기대하는 주어도 I니까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To learn English is not easy. To learn English is not easy. 여기까지 주부죠.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이 말이죠. 자, to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데 is라는 동사가 나왔죠. 동사 앞에 있는 to learn이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상명사죠. 뭐 많은 것은 이 명사구입니다. 그죠? to learn이 타동사의 성질을 가졌으니까 English라는 어미상의 목적어를 가지고 왔죠. 오케이? 그런데 행위자가 없잖아. 어미상이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죠. 그거는 왜 그러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한테 아닌 게 아니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어미상의 주어일 때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굳이 써준다면은 일반인의 어미상의 주어 써주면 됩니다. 이게 만약 우리라면은 for us, 사람들이라면은 for peopl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이게 to learn의 어미상의 주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사의 어미상의 시제가 나오죠. 부정사의 어미상의 시제라고 하는 것도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어미상의 시제, 어미상의 시제나 뭐 시제나. 자, 여러분, to 부정사는 동사서 만들어진 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가 시제가 있다. 좀 이상하죠? 시제라는 것은 항상 동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현재 동사가 오면 현재형 시제, 과거 동사가 오면 과거형 시제, 미래 동사가 오면 미래형 시제죠. 근데 부정사가 어떻게 시제를 가지느냐 이 말이야. to 부정사 자체가 동사 원형 앞에 to가 붙은 거죠. 즉 동사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제를 가진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to 동사 원형은 분명히 요 속에 시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제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시제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to 부정사 이 자체는 자기 스스로 시제 결정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시제를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만약에 to가 왔다. 나는 그 현재 할란다. 과거 할란다. 미래 할란다.
스스로 그 결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요 시제 결정은 어떻게 나느냐? 앞에 있는 본동사에 의해서 시제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시제를 나누게 되면은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로 나누어지고, 단순 부정사라는 것은 그냥 동사 원형 앞에 to가 붙은 거죠. 그리고 완료 부정사라는 것은 have, pp 앞에 to가 붙은 겁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to 부정사 자체는 분명히 시제가 들어가 있어요.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그 시제를 결정할 수 없다.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본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형 있죠. to 동사 원형은 항상 본동사의 시제와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 본동사의 시제가 현재면은 단순 부정사도 현재,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라면은 단순 부정사도 과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 부정사는 본동사의 시제가 일치하니까 여기 본동사가 심저죠. 심저가 현재니까 to be도 현재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자인 것도 현재고 처럼 보이는 것도 현재라는 거죠. 근데 완료 부정사 왔을 때는 본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가 앞섭니다. 한 시제가 앞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본동사가 현재다. 그러면은 과거가 되고, 본동사가 과거다. 그럼 대과거가 되고, 완료 부정사는 본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가 앞선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to 동사 원형이란 to 부정사는 자기 스스로는 그 시제를 결정할 수 없고 본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 말이에요. 단순형은 to 동사 원형은 본동사와 시제가 일치하고, 완료형은 본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가 앞선다 이 말이에요. 본동사가 현재면은 to 부정사의 시제는 과거가 되고, 본동사가 과거면은 to 부정사의 시제는 대과거가 된다. 즉, 과거 완료라고도 해도 되겠죠. 밑에 문장 보면은 He seems to have been rich. He seems to have been rich. 그는 부자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해야 됩니다. 왜? 완료 부정사 왔죠. 완료 부정사는 본동사 시제보다 한 시제가 앞서죠. 본동사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니까 당연히 부자인 것은 과거의 부자였다는 거죠. 아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나중에 단문과 복문 바꾸고 이럴 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사 자체가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제가 있구나. 그런 시제를 의미상의 시제라고 하고, 의미상의 시제란 동사의 성질을 가진 구의 시제입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시제는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가 나누어지더라. 분명히 부정사 속에는 시제가 들어가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그 시제를 결정할 수 없더라. 그죠? 본동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to 동사 원형이라는 단순형은 본동사와 시제가 일치하고, to have pp라는 완료형은 본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가 앞서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오늘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부정사의 시제에 대해서, 즉 의미상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부정사란 자체의 어떤 구체적이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각종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을 꼭 하시고 반복 또 반복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